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난 후 가정주부로 계신 상태이고요. 최근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분을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이후 그 여자분이 오빠에게 결혼에 대해 했던 말들 때문인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 집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각자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빠는 30대 중후반의 전문직으로 연봉이 6천 이상입니다. 현금 자산 1억 7천 정도와 중형 세단을 가지고 있고 빚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지역에 자가로 집을 해주기로 하셨고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원한다 해서 알겠다 하신 상태였습니다. 여자분은 오빠보다 3살 어린 웹 디자이너로 이녀 중 장녀입니다. 연봉은 모르지만 오빠 말로는 그냥 그 나이대에 버는 평균 정도라 하더라고요. 현금 자산 4천 정도의 국산 소형차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은 없다 했었고요. 여자분이 모은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령이 6,700도 아닐 테고 자취하면서 저 정도 모은 것도 잘 모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결혼 전 조건이고 저희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자분이 오빠한테 했다는 말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요즘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해. 어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라고 하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고 일부만 말씀드렸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분의 본가가 다른 지역입니다. 자차로 3-4시간 거리인데 결혼식을 무조건 여자 쪽에서 하길 바랍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고 엄마도 교직에 계셨던 터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오빠가 저희 집안의 개혼입니다. 해서 둘 다 직장도 저희 지역이니 오빠가 여기서 하자 했다더라고요. 버스 대절과 오실 때 드실 간식은 당연히 전부 저희 쪽에서 할 거고 여자 쪽 식대도 저희가 부담하겠다 하는데도 여자분 쪽 지역에서 하길 원했답니다. 해서 그럼 우리가 여자 쪽 지역에서 하게 되면 버스 대절과 간식 및 식대까지 부담하겠냐 물었더니 식대 부담은 못한다 했답니다. 저희 쪽 손님이 훨씬 많을 거 아니냐고요. 두 번째로 결혼에 드는 혼수 포함 모든 비용을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통장에 모아두자 했답니다. 세 번째로 결혼 후 혼인신고와 동시에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도 아니고 왜 안 해주냐고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 아니냐고. 네 번째로 명절에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서 가야 한답니다. 사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설명에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친정에 갈 때는 전전날 밤에 출발해서 편히 자고 다음날 좀 쉬다가 그 다음날 제사 지내고 아침에 점심까지 먹고 오빠 집으로 출발하자 했답니다. 대신 오빠 집에 먼저 갈 때는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 당일에 일찍 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이 머니 바로 출발하자 했다네요. 그 이유가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 오빠네 부모님은 오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 용돈 문제인데 자기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 매달 드리고 그 외에 생신이나 어버이날 등 용돈을 드린다면 똑같이 드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에는 무조건 밖에서 식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빠도 동의했고 전에 저희 부모님도 따로 생신상 받는다는 생각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생신 챙긴다고 며느리 데려와서 밥 차리지 말고 같이 맛있는 거 사드리자고 했었고요. 7번째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건 1년에 5회까지만 오겠답니다. 주말마다 불려가고 싶지 않다. 오라가라 하는 거나 시짜짓 당하고 싶지 않다. 단 생일은 제외다. 근데 우리 집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있다. 하고 말했다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저희 집은 자주 뵙는다는 이유로 명절에 당일 제사만 지내고 간다더니 이게 맞는 건가요? 8번째로 결혼하면 경제권은 본인이 갖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건 저희 오빠가 경제 쪽 관련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중에라도 학가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중 결혼식장 장소와 공동명의, 명절 관련 내용만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반대하셨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안 해줄 거라며 반대하셨죠.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분이 오빠랑 저희 집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예전처럼 결혼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바라시는 거면 제가 아니어도 결혼 못 시킨다.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 집도 기우는 거 아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오빠도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만나본 게 이번이 2번째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하는 제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이상한 건가요? 추가합니다. 처음 써본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은 일로 글을 쓰게 되어 씁쓸하기도 하네요. 사실 오빠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엔 서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조율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듣고 나니 주위에 물어보면 팔푼이로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주위 사람 의견을 말하는 것보단 제3자가 볼 땐 이렇다더라 하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된 건 경제권 같은 부분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조율해서 결정해야 한다 생각해서 몇몇 부분을 제외했었죠. 해서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결혼식 자체는 집안의 행사이며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되는 부분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 듣고 나서 요새 진짜 이래? 라고 묻는 오빠의 말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부모님이 들어보신 후 말려주시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이고 제 가족인데 결혼한다면 좋은 분과 행복하게 살길 바랬거든요. 이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말려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빠한테 하자했냐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오빠의 외적인 부분은 진짜 평범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외모예요. 남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겼다, 호감형이다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제외한 다른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밥벌이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머리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작 관련 댓글도 보이던데 저도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분과 연애한 지 이제 5년이 돼가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연애 중에는 오빠도 자리를 잡는 중이라 그 사이에 결혼 얘기가 서로 나왔을 때 오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야 인사를 왔다 하더라고요.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빠가 이번이 두 번째 연애입니다. 거기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니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글을 쓴 건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댓글 한번 읽어보고 정신 차리라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게 있다면 잘 결정하겠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신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후기는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젊은 여자가 대단하네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갔다니. 제일 대박인 건 이렇게 안 하면 아드님 결혼은 누구하고도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진짜 기가 차네요. 두 번째. 이런 여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왜 조건을 나열하면서 남자를 볶는지 아나요? 본인 가정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거라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고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 여자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 요구 조건을 누가 거절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 집구석 뭐지? 짜증나네. 하고 먼저 손절치지 굳이 저렇게 쫓아와서 협박성 멘트를 흐르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쫄리는 거죠. 이 결혼 놓치기는 싫으니까. 개념도 없는 게 무례하기까지 하네요. 집안 전체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들고. 네 번째. 원래 공부만 하느라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본 전문직 범생 호그남들이 저런 꽃뱀한테 많이 낚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치라고 하세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고 파혼보단 이별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오빠분께서 전문직 하려고 공부만 하시다 보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것을 주워오셨네요. 두 번째, 일곱 번째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 공동명의하고 경제권까지 넘겨주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여섯 번째. 반대한다 하니 다시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게 뒷목 잡게 만드네요. 결혼 전인데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장난 아니겠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요?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서 자기 조건 파악을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서 파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기우는 게 아니라며 이리저리 가스라이팅을 치는 중이라는 거죠. 시대를 떠나서 사람 됨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